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회의에서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담긴 의도에 관심이 쏠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경계했거나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 차원이라는 등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히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대응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최근 전황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에서 빠지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면서 서방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에 일부 의존하던 미국과 EU 등은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결정 번복을 촉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콕 집어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가 밝혀지며 전 세계인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느닷없이 한국에 경고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경고를 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전황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선제적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간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에 나서지 않은 점을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과의 관계는 망가뜨리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나 최근 불리한 전황 등으로 조바심을 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큰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K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폴란드는 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는 발러시아 전선의 선봉에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이렇게 폴란드로 수출된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푸틴 대통령의 경계심을 높였을 것이란 분석이죠.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무기 체계 군수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10월 28일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과 정화통,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의 물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는데요. 이러한 물품 지원은 모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은 비살상 군용품과 의약품만 대신 보냈던 것이죠. 우리 정부는 현재도 살상용 무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언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뜬금없는 언동이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재개하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당신들은 기쁘겠나라는 말을 덧붙이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일삼은 북한을 옹호하고 한국을 북핵이란 카드로 압박하며 주권국에 대한 부적절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밝히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다며 우리가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에서 빠지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에 부분적으로 의존해왔던 서방은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결정 번복을 촉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흑해 협정 및 우크라이나의 곡물 비료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의 조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곡물 비료의 주된 수출 루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해당 글에서 언급한 협정은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으로 지난 7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를 받아들여 11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며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서방은 최근 러시아의 전황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조처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 식량 가격이 다시금 치솟을 수 있으며 에너지값 급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치솟았다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9월에는 136.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다시 막힌다면 식량 가격은 언제든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이에 오하나 룬제스쿠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 역시 러시아가 결정을 재고하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한 연장을 위한 협정 갱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폴란드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모스크바가 어떤 국제적 합의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폴란드와 EU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및 필수품 운송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러시아와 서방 우크라이나 간 중재자를 자처해온 튀르키예도 급히 러시아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한 관계자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대화 수준에서 러시아와 전화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협상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합의 도출에 대한 희망은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세계 식량 위기라는 위협 속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의 한국 기업이 식량 위기 해결사로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 식량난이 터졌을 때 우리 기업은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쟁으로 인해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며 식량 위기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령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재원들 역시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죠.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곡물터미널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원격 업무를 통해 현지 직원들과 교신하며 계속해서 설비 및 시설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국가의 대사관들이 키이우로 복귀하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육로 중심의 출하를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공급망 붕괴를 우려한 고객사들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는 밀, 옥수수 등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농가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고와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은 2019년 9월 준공 이후 올해 2월까지 약 25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 있는 해당 곡물터미널에는 현재 11만 5천여 톤의 밀,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이 보관되어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곡물터미널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 또다시 흑해 항만이 봉쇄되어 선박을 활용한 해상 공급로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이조프, 바둘시대, 우즈고로드 등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러시아가 난데없이 한국을 콕 집으며 경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지혜롭고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러시아가 이성을 찾고 전쟁을 멈추어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